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한민족 역사 문화의 바탕인 음양 오행과 오령 망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령 망량을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물 경복궁을 보면 고구려 문화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오신도는 1600년의 시간을 넘어 경복궁에도 똑같이 조성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정치를 냈던 근정전을 보면 돌로 기단을 쌓은 월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12지지 동물상이, 두 번째 층에는 사령망량 석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동일하게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입니다. 월대를 올라 근정정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천정에 배치된 황룡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조화를 상징하는 여의주가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두 황룡이 꼬리를 물고 회전하며 순환하는 모양입니다. 보통 용은 최대 5발가락으로 표현하는데요. 근정정 천정의 용은 발가락이 7개로 28개의 별자리를 제어한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령과 중앙 천정 황룡 구조는 고구려 고분벽화 구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는 곧 우리 민족의 세계관, 우주관이 고구려로부터 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상 별자리에서 내려온 황룡,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지키는 경복궁. 그 근정전에 앉아 계신 임금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령은 28수에서 유래되었기에 상제님이 계시는 자미원을 울타리처럼 지키는 것이 본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령의 호의를 받으려면 상제님께 허락받은, 인정받은 천자이어야 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임금님이 천상 별자리에 계시는 상제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은 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관념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조선의 임금도 우주 통치자 상제님께 허락받은 천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님들은 모두 1월 오봉도를 배경으로 앉습니다. 1월은 음과 양을, 5 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하여 음양오행이 조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님이 어저에 앉음으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천지인이 완성되는데요. 임금님이 하늘과 땅의 자녀, 다시 말해서 천자임을 드러냅니다. 선조들께서는 오령 망령님들이 언제나 우리 임금님을 지켜주시길 기원했으며 전쟁에 나가서도 언제나 승리하기를 기원하여 오령 깃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하루에 2번씩 수문장 교대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수문장들이 여러 깃발들을 들고 행렬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도 주작, 백호, 청룡, 현무, 황룡 등 다양한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령망량 깃발인데요. 주작기는 고구려 3조고처럼 발이 셋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머리도 셋으로 그려져 고구려 고분 벽화 속 주작과 다른 모습입니다.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도를 보면 임금님을 상징하는 황룡기가 두끼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깃발에는 용이 하나이고 어떤 깃발에는 용이 2마리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깃발은 황색 용인데 2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그려져 있고 임금님의 어명을 받아 군령을 집행하는 대장군은 황색 용이 1마리만 그려집니다. 이와 같은 2마리 용이 그려진 황룡기를 교룡기라고 부릅니다. 서로 마주보거나 또는 서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오령 망량님들은 깃발에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투구와 갑옷에도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대표 갑옷인데요. 겉면은 쇠로 된 단추 혹은 징이 규칙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안쪽 면에 대어놓는 얇은 철 조각들을 고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때문에 두정갑이라고 부릅니다. 임금님의 투구 앞부분 좌우로 용이, 뒷부분 좌우로 봉황이, 좌우측 옆면에 봉황이, 이마에는 용이나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갑옷 앞부분에는 청룡이, 뒷부분에는 백호가, 어깨 보호대에는 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구 뒷면 장식과 활통에 도깨비 망량이 표현되고 화약통은 거북이 모양입니다. 갑옷과 투구, 무장에 5 오령 망량이 모두 등장합니다. 황후 예복에 장식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금색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 봉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옥을 깎아 용을 조각한 신비로운 옥대를 둘렀습니다. 웹불 용 모양의 비녀와 아름답게 제작된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고 가슴에는 정면을 바라보는 용 모양 흉배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제왕과 황후의 옷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용봉부터 오령 망량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용과 봉황은 제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상 유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후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다섯 망량이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해상무역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는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룡 또는 어룡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 중앙박물관 2층에 가면 거북이와 어룡이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의 고려 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후의 침전이었던 경복궁 교태전에는 문에서 십장생 그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중 거북이들은 모두 입에서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어 현무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일상생활 용품들을 보면 조선 후기 자개로 현무가 그려진 소반, 옷을 보관하는 봉황 자개무늬 함, 일상생활 용품 디자인 속에 오령 망량이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까지는 용과 봉황이 제왕 또는 왕족들만이 독점하는 상징이었다면 중세 근세로 들어서면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상징 도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용은 농경 문화와 맞물려 일반 백성들 삶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물건이 농기입니다. 용과 잉어, 현무 등이 그려진 농기를 마을에 세워놓고 함께 노동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용은 예로부터 비를 내려주는 신령한 동물로 농경 문화와 결합하여 단비를 내려주는 풍년을 이루어주는 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오령 문화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오령 망량 문화의 이야기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봉기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신 나방과 아만께서 천신의 계시를 받아 청수 올리고 혼례를 올립니다. 혼례식을 올린 산 남쪽으로 주작이 날아와 기뻐하고 물의 북쪽에는 현무가 서기를 나타내고 골짜기 서쪽에는 백호가 산모퉁이를 지키고 시내의 동쪽에서 청룡이 날고 중앙에는 황새곰이 지켰습니다. 한국 불교 사찰에는 다른 국가 불교 건물 양식에 존재하지 않는 삼성각 혹은 독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반존자 탱화가 모셔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육당 최남선은 나반존자가 불교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고유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반은 한국 외 어느 나라 불교 문화 양식이나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최남선은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단군 왕검이 나반존자가 아닌가 추정하지만 그보다는 한민족에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숭배받았던 인류의 아버지 나반께서 불교 문화의 나반존자로 변형됐다고 추정됩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 문화에서는 수행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으로 태원성부 나반태상왕이라는 호칭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건축물 대웅전도 삼성각과 마찬가지로 남방불교 또는 중국, 일본 불교 건물 양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명칭입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환인, 환웅, 당군을 모셔왔고 특히 환웅을 모시던 곳을 대웅전이라 했는데요. 불교가 전래되어 한국 고유 문화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 대웅전에 석가모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만에 대한 자취는 없을까요? 전국 각지에 마구 할머니와 관련된 전설 또는 지명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울 대흥동에 노고산동이란 행정구역이 있는데 노고산에서 유래됩니다. 지리산에는 노고단이란 봉우리가 있고 설악산 위에는 비선대라는 암벽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마구 할머니와 관련된 지명인데요. 전해지는 부도지 기록과 동아시아 각지에 전해지는 전설을 종합해 볼 때 인류의 어머니 아만의 원형을 마구 할머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수십 년간 역사 현장을 답사하시고 연구하신 끝에 나방과 아만 이야기에서 아만이 바로 마구 할머니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수행에서 마구 할머니, 마고 대성은 신선세계 율료조화가 뭉쳐진 빛의 꽃을 내려주시는 위대하고 자유로우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태원성모 마고대성 태성왕님으로 모시며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령망량이 경복궁 근정전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과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의복과 장신구 등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오령망량 문화는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더 올해는 인류의 조상인 나방과 아만의 이야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전해드렸는데요. 한민족의 핵심 문화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